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강원 주요 도시들은 수도권과 1시간 생활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도권 시민들의 심리적 거리감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샤스타데이즈 꽃밭이 펼쳐진 평창 600맞이기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때 아닌 우박 피해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개막한 동해 라벤더 축제가 열일 대성황입니다. 라벤더 정원에는 보랏빛 물결로 가득하고 에메랄드빛 인공호수와 어우러진 이국적 풍광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를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공문서와 명함을 위조해 지역의 한 떡집에서 행사 물품 구매를 요청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이 KTX 개통과 고속도로 확충 등으로 물리적 거리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는 강원도 하면 오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가 이 같은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한때 군에 입대한 남성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말입니다. 강원도 깊숙한 산골, 인제 원통으로 배치되면 오지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인제 원통까지 4시간 넘게 걸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강원도 주요 도시까지 1시간 남짓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시민들의 인식은 다릅니다. 일단 강원도라는 게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1시간 반, 2시간은 걸릴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한 편견 같은 게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가깝게 느껴지진 않아요. 가장 큰 거는 지하철 차이인 것 같고요. 원주는 지하철이 바로 안 돼 있으니까 평택 말고 천안까지도 아마 제 느낌으로는 원주보다 가까운 느낌이 있거든요. 수도권 시민들의 강원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주만 해도 이곳 중앙선을 비롯해 2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가고 영동고속도를 포함해 3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이동거리는 빠르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지난달 수도권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먼저 춘천과 서울의 이동 소요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도권 사람들은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ITX 기준 실제 이동 시간은 56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원주에서 서울까지도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66%를 넘었습니다. KTX 기준 실제 이동 소요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강릉과 서울은 더욱 심각합니다. 설문조사 대상의 76.6%가 2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KTX 기준 이동 소요 시간은 1시간 36분에서 1시간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지자체들도 수도권 시민들의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이 더 가까운 게 이제 원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이제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 앞에 그 원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강원도 원주라고 이렇게 수도권 분들이 그 인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멀게 이렇게 느껴지고. 사실 예전부터 교통의 중심지라고 저희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 정도면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동이 가능한데 강원도라는 선입견 때문에 심리적인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이 같은 심리적 장벽을 깨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수도권 강원시대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거리 검증 챌린지, 1시간 생활권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가깝고 수도권과 연결된 강원도를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여주, 원주, 복선전철, GTX B, D 노선까지 이어지면 강원도는 사실상 수도권의 확장된 생활권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이미 좁혀졌지만 이제 남은 건 마음의 거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드넓은 샤스타데이지 꽃밭이 펼쳐진 평창의 600마제기가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며 해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꽃이 피는 시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지난달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 탓에 생육 상태가 예전만 못해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해발 1200m에 펼쳐진 샤스타데이지 꽃밭. 산등성이를 따라 핀 하얀 꽃들이 물결을 이루고 거대한 풍력발전기와 청옥산 자락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정상부에 위치한 이곳은 벽시 600마를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평야라는 뜻에서 600마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매년 초여름이면 축구장 6개 규모의 꽃밭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그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오니까 조금 더 자연이 주는 그런 힐링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풍경은 다소 아쉽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꽃밭은 다소 듬성듬성해졌고 꽃송이들도 전반적으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꽃대가 꺾이거나 고개를 축 늘어뜨린 채 바람에 흔들리는 꽃도 많습니다. 장관을 기대했던 방문객들에겐 아쉬움이 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펴갖고 아쉬워요. 현장 관리인은 지난달 초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당시 600마지기 일대가 우박으로 뒤덮이면서 꽃 생육에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입니다. 우박 때문에 여기 지역도 지진이 좀 지금 합창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방문객이 몰리면서 현장에는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포장 900길로 된 진입로에는 관광버스 40여 대와 자가용 차량이 몰리며 혼잡이 빚어졌고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면서 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탐방로에는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와 노상방뇨 흔적도 눈에 띕니다. 600마지기는 본래 지역 주민들이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던 사유지로 평창군이 사들여 야생화를 심자 입소문을 타고 자연스럽게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시설 조성 없이 명소가 된 탓에 해마다 같은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것 치고는 화장실이 좀 개선이 안 돼 있고 청소 부분이 너무 빈약해서 평창군은 올 하반기부터 청옥산 일대에 대규모 산악관광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갑니다. 2027년 초까지 사계절 정원과 안내센터, 전망대,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샤스타데이지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관광단지 공사가 본격화되면 내년엔 샤스타데이지 꽃밭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동해 무릉별 유천지 일대가 보랏빛 물결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2025 라벤더 축제가 개막해 열일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보랏빛 정원과 이국적 풍광이 관람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상식 기자입니다. 들판이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유럽의 알프스를 연상케 하듯 원색의 물결이 바람에 일렁입니다. 이국적 풍광에 탄성이 절로 나오고 너나 할 것 없이 추억을 사진에 담습니다. 라벤더 향기도 너무 좋고 채석장이 에메랄드 빛깔이라서 너무 예뻐요. 좀 더 색깔이 외국 느낌처럼 에메랄드 빛깔이랑 이렇게 외국 알프스 느낌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 개막한 2025 라벤더 축제가 연일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에 조성된 라벤더 정원에는 12,000그루가 넘는 라벤더가 절정을 맞았습니다. 아름다운 보라색 꽃과 달콤하고 상쾌한 향뿐 아니라 라벤더는 긴장 완화와 항균, 항염 효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이 진짜 저희도 오면서 너무 약간 설렘이 너무 느껴질 정도로 너무 보기 좋았고 대구에서는 못 봤던 풍경들이니까 확실히 여행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축제가 열리는 무릉별 유천지는 하늘 아래 경치가 가장 좋은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석회석 광산이었던 자리가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한 공간입니다.
제 뒤로 에메랄드빛 인공호수 청옥호가 바라보이는데요. 채굴 과정에서 생긴 웅덩이에 석회 물질이 함유된 계곡물이 흘러들며 아름다운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축제장은 라벤더 정원을 중심으로 체험시설과 수상 레저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췄고 체류형 콘텐츠도 강화됐습니다. 19일에는 인기 프로그램 나태주 박군의 태군노래자랑 시즌2 결승전이 열리고 축제 기간 각종 공연 행사가 이어집니다. 라벤더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예쁘게 만개를 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 라벤더뿐만이 아니라 레저 체험이라든지 플리마켓 그리고 공연까지 다양하게 볼거리를 마련을 해둬가지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힐링을 할 수 있는 축제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랏빛 별의 물결을 주제로 한 2025 라벤더 축제는 오는 22일까지 동해 무릉별 유천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를 사칭한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는 자신을 철도공사 직원으로 속여 위조한 공문서와 명함을 제시하면서 소매업체에 접근해 철도공사 행사에 사용할 떡 구매를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 수법과 유사한 형태로 예약자의 다른 요구사항이 잇따르자 이를 의심한 소매업체 대표가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해 사칭 사실을 파악했지만 예약자는 연락이 두절됐고 업체는 물품을 폐기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레일 강원본부는 공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 상인을 노린 중대한 범죄라며 업체는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8일) 오전 10시 50분쯤 양양군 현담면 국도 7호선 원포 삼거리 인근에서 그랜저 승용차와 오토바이 2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부딪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창군과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평생상생 위드 백룡동굴 지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8일부터 10월 말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국내 15개의 개방동굴 중 유일하게 탐험형 동굴로 운영되는 백룡동굴과 그 주변의 박쥐 등 생태자원과 평창 아라리 등 문화자원을 연계해 1박 2일로 운영됩니다. 평창군은 지역만의 이 독특한 매력을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해설사와 함께 체험하면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21일부터 도심 수경시설을 개장합니다. 운영되는 시설은 인공폭포 등 경관형 시설 3곳과 우두 근린공원 등 물놀이형 시설 3곳입니다. 경관형 시설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물놀이형 시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영월군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을 위해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텅스텐 등 핵심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들어온 청년 정책 등 신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전략 산업과를 신설합니다. 또 기존 산업경제과와 일자리 청년과를 통합해 경제과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핵심 관광자원의 통합 운영을 위한 영월 관광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횡성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린하이시 관계자들이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횡성군을 방문했습니다. 린하이시 관계자들의 방문에 따라 횡성군은 18일 오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현판 제막식을 갖고 우호교류 촉진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